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무려 5,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 역시 1조 4천억 원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지수가 흔들릴 줄 알았지만 시장에선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해서 그런지 지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이제 오늘 오후장이랑 내일만 지나면 아주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긴 연휴도 아니죠. 사실은 월화수 3일이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시장이 그 사이에 큰 어떤 변수는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지난주 초에는 조정이 나왔지만 상당히 좀 이제 진전되는 모습이고, 사실은 미국만 좀 흔들림이 있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보신다라면 완만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그 연휴 3일 동안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주식이 빠질 때 많이 매수하셨고 오늘 좀 그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을 유지하신다라면 충분히 2월 달도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급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상승이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현재 6% 가깝게 급등하면서 17만 7,800원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벌써 18만 전자까지 지금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변용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어도 여전히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HBM의 강자 SK하이닉스가 달렸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지금 시장은 한 표를 더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대장주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마이크론이 HBM4에 관련된 공급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 밝혔죠. HBM4를 선적하고 있고 1분기 출하해서 실적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메모리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다. 종목적으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의 빌미가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시장 확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더 부각되지 않았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 메모리 가격의 상향 기조에 따라서 올해 2026년도, 2027년도 초반까지에 대한 완판 부분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또 수급 기조 안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반도체 빅2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다시 산정돼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평균 영업이익 컨센이 한 27조에서 최근 상단이 33조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23조에서 27조까지 좀 상단이 좀 제시가 된 것처럼 일단 4분기보다 1분기의 이익 추정치 확장이 더욱더 좀 반영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사실 2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연간 이익 추정치를 상향시킨다면 일단 현재 어떤 주가 가치에 대한 반영은 저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1,000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죠. 전체적인 어떤 기조에 대한 방향성들, 수급에 대한 방향성도 여전히 메모리 호황에 따른 반도체 빅2의 수급으로 재차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강조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에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 재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부장안에선 한미 반도체가 장중 여전히 10% 넘게 또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한 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HBM 탈락설을 일축함과 동시에 이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TC본더를 납품 공급하다 보니까 또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현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와이드 TC본더를 최초로 공개했다는 소식이 또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그 외에도 오늘 반도체 장비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부장의 이런 순환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지금 또 대장주로 수급이 조금 몰린 것 같기는 한데 소부장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당연히 소부장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는데 소부장이 못 갈 이유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까지 어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뭐라 그럴까요?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재고품이 다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런 게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증설을 한다는 것이죠. 공격적인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계속 급증하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봤을 때 이 수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겠다는 게 확신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증설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라든지 이쪽도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하고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를 때 당연히 소부장이 갈 수 있겠지, 가는 게 맞지만 이제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매출 성장이 확인되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본드 관련돼서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한 8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에도 신제품 장비가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비인 거잖아요. 두께는 안 늘리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매력은 더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추가 상승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금융주와 카카오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장에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세로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현재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2조 클럽 입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 증권주 요즘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증권주는 특히나 작년보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요. 또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증권주 앞으로 우상향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증권 후속주를 바라보는 건 좀 어떠실까요? 네. 그러니까 증권주의 경우에는 지수가 꺾이지 않는 한은 거래대금 그리고 증시예탁금이 재차주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실적과 우리가 좀 비례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순이익 지표에서 컨센을 좀 미달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대체로 좀 부합했다는 평가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이 한국투자증권이 뭐 사상 처음으로 업계에서 뭐 2조 클럽을 좀 달성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재차 좀 증가됐던 부분들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부분에 대한 연동 효과, 이 부분이 한 39% 정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반영된 수치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이 유입량도 크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7조 가량에 대한 순자산 유입률이 좀 증가된 부분들, 운용 수익과 좀 비례했을 때 올해도 좀 실적이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당분간 지수의 어떤 꺾임 현상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거래 대금과 활성화가 뭐 코스닥 시장의 어떤 활성화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거래 대금의 폭이 크게 좀 감소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을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번 이 순이익 지표에서 확인됐던 부분들, 비과세 요건들 좀 충족했습니다. 이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건들 좀 충족했다는 점에서 배당의 매력도가 좀 올라갈수록 오히려 비과세 부분에 대한 매력도, 이 부분은 수급과 좀 연동되는, 그리고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좀 지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예적금을 다 깨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증권주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상향 랠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권주의 상승뿐만 아니라 최근에 은행주, 보험주까지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상법 개정을 앞두고 앞서 배당 이야기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섹터들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은행, 보험, 지주사, 통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은행주가 배당 매력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긴 한데 사실 작년 상반기 실적과 3분기, 4분기를 좀 이어졌던 부분, 특히나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대체로 좀 컨센서스를 좀 소폭 좀 상회는 했지만 이익 지표를 보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뭐 대출 규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으로 좀 작용한 점, 특히나 부동산 규제 부분들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연간 이자 수익 부분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지배주주 순이익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총주주 환원율을 높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재원이 좀 감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접근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증권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지수가 좀 상승했을 때 상당한 이익 기여, 이 부분에 대한 주주 환원율이 높게 좀 반영이 됐던 점, 특히나 이 작년과 이제 올해 연속성 있는 지수의 상승 부분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은 이익 지표를 좀 크게 확장시켰던 부분들, 특히나 이 주주총회에서 일단 전체적인 주주 환원율을 좀 높이는 전략들이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은 미래에셋증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테일 실적이 확대되는 부분, 여기다 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가치 부각 부분들은 향후에 평가 차익을 좀 떠나서 배당의 재원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로 미래에셋 증권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 전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장 초반에 좀 반짝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는 구글 오픈 AI와 손을 잡고 올해를 AI 수익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아니 아쉽게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의 뭐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상승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창 카카오가 급락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친구 네. 목록이 바뀌면서 그때 신뢰성을 잃어서 카카오 투심이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금 요즘 복귀했잖아요. 실적도 네. 잘 나오는데 이렇게 카카오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대 플랫폼 업체들의 실적은 매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죠. 뭐 마치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가 계속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갔는데 올라오게 된 거는 결국엔 로봇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LG전자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매번 못 가다가 어저께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인되면서 혹은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매우 만족스럽고 혹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뭔가 미지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두 다 이 두 개의 기업이 모두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AI 서비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카카오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STO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이게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거나 좀 주목을 받는다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못 가다고 해서 이 두 개의 기업을 버리면 안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장중에 오후장 되면서 한 1시 30분경부터 우주항공주들의 시세가 더 돋보이고 있어서 우주항공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 인텔리안테크가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루미르도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장중에 세트랙 I가 지금 수주 공시를 내놓으면서 세트랙 I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수급이 다른 우주항공주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트랙 I가 해외 기관에 대해서 위성 영상 획득 장비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165%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덕분에 지금 세트랙 I의 지금 수급이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노코가 20%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3월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 V3의 첫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연기도 했었던 아르테미스 2호도 3월에 발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오후장부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에는 시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계속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어저께 저녁이죠. 오후에 나온 뉴스 보면 정부가 네. 주도해서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인가요? 뭐 하여튼 뭐 새로 뭐 기관도 신설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보면은 위성 관련해가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도 TF가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우주항공 위성 관련돼서는 좀 꾸준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기업을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 전부터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고 또 뭐 하나 시스템 뭐 한국항공우주 실질적으로 우주 산업이 커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투자 매력은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도 우주항공주들의 시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력 설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 전력 기업 이 버티브 홀딩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K전력 설비 쪽도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워낙 최근에 또 많이 올라서 그런지 다소 잠잠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크게 조정은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력 설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과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눈을 좀 둬야 될까요? 네, 버티버 실적에서 확인됐던 내용들 이 부분은 뭐 데이터 센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사실상 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사실 뭐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증설 투자가 현재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응이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에서에 대한 시장이 재차 좀 형성되고 있는 점. 아마 이제 올해 연내에서도 증설 투자 완료로 인해서 사이클 기조가 올해 연간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도, 2028년도까지 향후 한 3개년간에 대한 실적 피크 논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 이 AI 버블 이슈가 재차 많이 부각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막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조달 부분, 이 부분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사실 뭐 방향성이 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뭐 클라우드 3사들에 대한 2026년도 연간 캐펙스 투자 기조를 보더라도 상향 제시가 좀 됐었고요. 최근에 구글이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수요도 거의 뭐 20배 이상에 대한 수요가 쏠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시장의 우려감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력 설비의 사이클 기조는 올해도 연속될 수 있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 부분들, 이 부분에는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여전히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을 재차 좀 조정시 매수 관점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LG 엔솔의 배터리가 아틀라스에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때문인지 또 2차 전지주들이 지금까지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최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분위기 안에서 2차 전지와 로봇주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저는 어쨌든 아까 신성장 산업이 로봇 계속 봐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주들 최근에 조금 조정도 나왔고 좀 기간 조정이 잘 나오고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 아직은 실적이 엄청나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관심 가져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유입되고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모델 그리고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이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풋옵션 1심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가 장중에 한 3%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약간 아랫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엔터주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이브만의 개별 이슈로만 바라봐도 괜찮을지요? 뭐 이게 뭐 어떤 리스크일까요? 그냥 뭐 이거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하이브가 무너질 것도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이런 거는 단발성 이슈로 보시면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공연 주요 아티스트 공연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아직은 눈에 띄진 않지만 중국 작년에 계속 한알령 해제 얘기 나왔지만 이게 올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걸로 조정받는다면 적극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형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예, 저는 KG 이니시스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67%가 증가됐습니다. 다만 분기 대비해서 감소폭은 좀 아쉽지만 연간 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 개선을 이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발의 요건들 이 부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기대감들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연속성은 좀 다소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의 그 기대감들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지금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K뱅크 상장 관련된 지분 보유 가치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목표가로 13,8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카카오뱅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금융주 계속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예대 마진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이자 영업이익 쪽으로 어떤 성장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한 35,000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 2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